네, 안녕하세요. 업무사 진행하고 있는 디렉터 박상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 제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 책에서 무엇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 외에, 이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의 고민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마이크 키시고 대화에 참가하셔도 좋고요. 네, 제발 마이크 켜고 참가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항상 북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저 목소리 내는 거 좀 그런데요 그러시면 채팅으로라도 네, 활발하게 대화해 주시면 그래도 토크인데 네, 서로 토론하듯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페이머스 김유진 작가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페이머스 김유진 작가, 이 김유진 작가의 책을 제가 김유진 작가를 좋아해서 산 건 아닌데 읽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이 사람 거네 이것도 이 사람 거네 라고 읽게 된 책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사실 읽고 계시는 분들은 그 후기를 보면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요식업계에 보통 컨설팅이거나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식당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이 분야에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책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 책들이 반응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고 있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식업 사장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카데미 출신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배우고 창업했던 식당 프랜차이즈나 브랜딩 같은 것들이 이 사람도 거기 출신이야? 라고 할 만한 브랜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실제 식당을 직접 운영을 하진 않지만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오랜 기간 하고 인사이트를 이렇게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나름의 관점과 안목은 음, 배울 건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책을 읽든지 100% 마음에 든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울 것만 딱 배우고 말 건 말고 익힐 거 익히고 버릴 거 버리고 요렇게 하는 걸 이제 권장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김주진 작가 책을 뭘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책장을 좀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뒤지고 뒤지다가 다 못 찾았는데 잠깐 공유 화면을 끄고 보여드릴까요? 뭐가 있을지 잠시만요. 뭐가 있냐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페이머스라는 책은 일단은 그쵸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사실 김유진 작가의 책을 맨 처음 접하게 된 건 장사의 신이에요. 이 장사의 신이란 책이 이거 안 보신 분 있으면 이런 책 좋아하시면은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는데 장사의 신이 원래 일본 우노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따로 있습니다. 우노 다카시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팔리는 비밀, 장사의 신에게서 제대로 배운다라고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뭐 요식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과서처럼 보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찬 책만 해도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산 책은 2014년 판이에요. 72세. 야, 제가 샀을 때 72세 발행했으면 굉장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제가 샀을 때 72세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몇 판까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책을 사서 봤는데, 똑같은 제목의 장사의 신인데 한국형 장사의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게 이거였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의 저자가 김유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이 흑백이어가지고 이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나이가 약간 더 뭔가 좀 후덕해 보이고 약간 이래서 사실 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형 장사의 신 그래서 뭐 맛집 조련사 장사의 신 김유진에서 나왔던 책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 장사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원조가 아니라 이제 장사의 신이라는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원조이신데 보면서 사실은 뭐랄까요? 저기 뭐지?
학원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공부한 거는 꽤나 많았던 책이 이 책입니다. 더군다나 이 책을 제가 그때 샀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이런 종류의 책을 좀 잘 내는 출판사였어요. 세멘 파커스 실용서.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봤죠. 그랬는데 이 책을 봤는데, 어,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 이제 실천편이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의 신이라고 유명한 사람 책은 이제 우노 다카시의 책을 두 권을 사서 봤고요. 서점에 가면 이게 두 권 있으니까 사서 봤고, 한국형 장사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장사의 신 시리즈 세 권을 다 봤습니다. 세 권을 다 보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나름 재밌었어요. 아쉬운 거는 야 이제 학원의 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싶긴 한데 나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 책도 볼만해요. 볼만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사의 신이라고 해서 장사 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 이게 이 사람이 제 머릿속에 먼저 잡혀 있었어요. 2012년도 이랬으니까 김유지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골목 식당이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백종원이 쓴 장사의 신 같은 책의 버전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종원이 쓴 책이 있어요. 백종원이 쓴 책 중에 여기 있어요. 그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되게 얇아요. 이 책은 200페이지가 안 될 거려고 200페이지 간신히 넣는 이반 13페이지니까 요 책이 있는데 이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식당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백종원이 이 책은 사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내용을 백종원이 골목 식당 하면서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가끔 골목 식당 보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던 인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이 책도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이거 아마 추가 인쇄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서점 가서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샀던 이 책도 백종원의 장사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게 나온 게 네, 2016년에 1판이 발행됐고 제가 산 책은 이제 이게 2019년 책이네요. 초판본으로 22세 발행했어요. 야, 그럼 이제 이런 책이 22세까지 발행했으면 백종원이 유명해진 다음에 책을 많이 찍기 시작한 책이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고 나중에 본 책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뭔가 학원 경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뭐 책을 추천한 이유, 그러니까 책을 선정한 이유라고 이제 본다라면 그 학원 경영을 위해서 뭐가 궁금했냐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실전적이고 어, 실천 가능한 지식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책을 골라보니까 두 종류의 갈래가 있었어요. 서점에 가서 학원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학원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원에 이제 학원장들이 쓴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점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 학원 경영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책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인기 순이 아니라 이제 출간 순으로 볼까요? 최신 순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 인사이트 이런 거 빼고 학원이라고 따지게 되면 인기 순 봐야겠다. 뭐 강사에서 원장까지 학원가 살아남기 1등, 창업 경영 전략, 뭐 이제 잘 나가는 프로 강사로 성공하라. 1인 학원 성공 경영 부스터.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학원대학교 출신 몇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쓴 책으로 알고 뭐 발칙한 학원 경영 대박 학원 특별한 학원 경영 이야기 여기인데 요 초록색 책, 요 초록색 책이랑 요 노란색 책 빼고요. 이거 집에 지금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여기 다섯 권 다 있고요. 다 읽었고요. 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읽었고요.
네, 여기도 이거 다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게 됐던 거죠. 이런 책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런 책들이 이제 꽤 도움이 되냐? 만약에 학원 경험이 하나도 없고 공부방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책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괜찮다. 진짜 맨땅에 헤딩한 거라고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의 책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안 보여요. 어 공유 화면이 없나? 아 공유 화면 네 죄송합니다. 공유 학원에 관련된 책을 만약에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 찾으면 이렇게 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여기는 요거 파란색 책 이거 다 봤고 이거 다 지금 있고요. 여기도 요거 빼고 여기 하나 둘 셋 요거 다 있고 이것도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책도 만약에 학원 경영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음 이렇게 수많은 책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게 낫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라면 저렇게 수많은 책 중에 무엇이 낫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책 중에서 만약에 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가급적 신간을 보시는 게 낫겠죠. 신간을 보는 게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면 책 플러스 저자가 혹시 뭐 블로그를 하던가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네,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책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속 뭔가 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책이나 하는 것보다는 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과 비슷한 사이즈의 원장이 쓴 책.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거리가 먼 것보다는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책들부터가 좀 나아요. 그래서 공부방 원장님이 쓴 책과 뭐 대단히 학원 원장이 쓴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이 낫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저 책들은 많이 찍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잘 팔리는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웬만한 책 같은 경우 이런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절판된 책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중고 서점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운 좋게 이북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저걸로는 책이 없을 거니까 차라리 이북으로 볼 수 있으면 이북으로 보시기 낫고요. 낫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약간 매뉴얼 같은 거를 찾으신다면 글쎄요. 제가 여기서 봤던 것 중에 그나마 추천드린다면 매뉴얼 같은 책을 갖다가 추천드린다면 매뉴얼로 쓸만한 책 다른 건 뭐 다 그렇고요. 보면 솔직히 말하면 대단하시네. 거기까지 끝인 책도 많아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너무 저거 하기가 이런 건 그렇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렸던 책은 여기 좀 없는데 공부방으로 검색해 볼게요. 제니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영어 공부방. 김보미 선생님. 예. 김보미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이분이 벌써 책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몇 번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이분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의 책을. 공부방이거나 교습소시라면 왜 그러냐면 책 제목에 나오죠. 1월부터 12월까지 실행 가이드. 그래서 이번 달엔 이거 하세요. 이번 달엔 이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정말 초심자라면 따라하기 좋은 책이라 요 책. 요 김보미 선생님의 책. 요게 이제 그 공부방 교습소 같이 처음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따라해 볼 만한 책. 그리고 최신까지도 나오니까 좀 괜찮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이 다른 것들은 그냥 살펴보시고요. 살펴보시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많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 보시고 음, 요새 이제 책 쓰기 열풍이 불어서 그냥 무턱대고 책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방 관련 책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고 제가 봤던 책 중에는 김보미 선생님 책이 좀 괜찮았고 이 책 말고 이 책은 절판돼서 책을 못 구할 건데 학원 성공학원 레시피 미술학원 원장님이 쓰신 책으로 기억해요. 이 책.
성공학원의 레시피 최기성 원장님 이분이 쓰신 책 같은 경우가 안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 책인데 이 책은 절판돼 가지고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보신다던가 혹시 알라딘 같은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 번쯤 보시기에는 뭐 이 책도 네, 좋았던 건 체크리스트가 중간에 있는데 딱 이제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고객 만족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있고 경영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요거 책이 이제 조금 그래도 추천을 드릴 만하고 이 책보다 예전 책인데 절판이 된 책이지만 온라인 버전으로 나온 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책도 괜찮긴 한데 그 박동호 소장님이 쓰신 책, 그 책도 괜찮긴 한데 아쉬운 건 요거 1등 학원의 경영기술 요 책. 이 책이 원래 300 몇 페이지 되게 두꺼워요. 막 정석처럼 되게 두꺼운 책인데 저기 저도 위에 있거든요. 초반에 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되게 매뉴얼북이거나 학원에서 뭐 어떤 문서, 서식 같은 거 뭐 필요할 때 그런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서식 샘플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 책을 지금 추천드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책이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보세요. 2007년 책이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리고 이 책이 그 2007년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의 학원의 운영 시스템에 많이 맞춰져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지금 봐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A부터 Z까지 정리한 책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하다라면 답답한 마음에 볼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학원의 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종류의 책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책이긴 하지만 굳이 추천을 하기에는 애매한 책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2007년 판이면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년 전 학원 얘기예요. 그리고 종합학원 20년 전 종합학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는 책. 요게 분권돼 가지고 경영편, 상담편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따로따로 사볼 수 있게 이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또 그런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책은 이제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책이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추천드린다. 이런 책이 제가 봤던 저 관련 책 한 20여 권 중에서는 이 책들이 뭐 좀 도움 되는데 라고 하는 책이었다. 한 권 더 있다. 한 권 더 있어요. 학원 강사분이 쓰신 책인데 요 책. 김홍석 저자님의 책. 이 책은 수업에 있어서 이런 강사 있으면 내가 채용해서 정말 잘 갈 수 있겠다 싶었던 책이에요. 요 책.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책 보시게 되면 글쎄요.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요. 삼성을 떠나서 수학 강사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이 보게 되면은 보세요. 최고는 시작부터 다르다. 뭐 그렇다 쳐요. 보면 강의력, 소통력, 집요함, 관찰력, 이벤트, 실력, 브랜딩, 자기계발, 컨설턴트. 야, 학원 강사가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어서 강사를 내가 교육시켜야 된다. 라든가 강사에게 직원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책이다. 근데 강사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사한테 추천하면 왜 그러냐면 이 책의 결말은 뭐냐? 원장이 되지 말아라. 관리자가 되지 말아라. 너 혼자 그냥 차라리 창업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강사한테 추천할 책은 아니고 원장인 내가 보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강사 교육할 때 참고할 만한 책? 그리고 볼 때는 이 책도 괜찮았습니다. 그래. 강사는 이런 거 해야지. 이 책도 저는 제가 봤던 책 중에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관심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뭔가 좀 배워야겠는데. 근데 이런 책이 아쉬운 거는 있었어요. 아쉬운 건 뭐냐? 각자가 이제 이게 범용적인 지식을 말하는 책이 잘 없고 이 책들은 그나마 범용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다 각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건 알겠는데 그분 상황에서 통하는 거지 이게 내 상황에서 통할까라는 건 잘 모르겠는 분야들이 좀 있어서 뭐 동기부여 받고 좋은 건 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책이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서점에서 장사라고 하는
해서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것들이 아까 보셨던 오노다 카시의 장사의 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유진 작가의 이제 장사의 신 이런 거였는데 이 장사의 신 시리즈도 좋았고 그 페이머스를 보게 되면 김유진 작가가 책을 5권 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소개 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장사는 전략이다 요 검은색 책 빼고 이거 이 장사의 신 가지고 있고요. 장사는 콘텐츠다도 지금 여기 있고요. 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찾다 못 찾았는데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가격 정책. 요것도 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김유진 작가를 좋아서 책을 샀다기보단 책을 서점 가서 보다가 이 책 볼만한데 라고 사서 왔던 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김유진이라는 사람의 책이 꽤 많구나. 한 사람의 책을 갖다가 내가 한 네다섯 권을 봤을 거라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페이머스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했던 거고요.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9월 12일인데 사실 이 책이 신간이 나온지 몰랐어요. 신간이 나온지 몰랐고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우연히 쇼츠를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 책을 썼대네. 그러니까 홍보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책을 사가지고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김유진 작가의 책 지금 이 책이 재밌으면 제가 차라리 한번 그 유튜브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김유진의 유튜브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김유진 작가라고 검색하게 되면 장사의 신 김유진 작가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클래스 101에서 수업도 한 적도 있고요. 3프로 TV 나와서 강연한 거 뭐 되게 많아요. 많아요.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되게 재밌는 건 김유진이라는 사람을 검색해가지고 이분의 채널이 따로 있어요. 창톡, 창업의 정석이라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있어서 여기를 가게 되면 영상들이 뜨긴 하는데 정작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은 뭐 그냥 그랬어요. 딱 그랬고 오히려 이 페이머스 책을 만든 출판사가 도서담이거든요. 도서담에서 페이머스란 책을 만들었으니까 페이머스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그래서 이제 도서담 출판사에서 김유진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김유진 작가를. 그래서 도서담 출판사 그 유튜브 채널을 가시게 되면 도서담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쇼츠가 지금 다 보시다시피 김유진 작가가 다른 곳에 가서 인터뷰거나 강연을 하거나 했던 것 중에 괜찮은 영상들이 있으면 그 인사이트를 1분 미만으로 짧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어, 요게 차라리 1분 미만이긴 한데 빠르게 보면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라고 볼만합니다. 도서담의 요 채널 요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김유진 작가 검색해서 많이 뜨는 거 있죠. 뭐 3프로 TV 이런 거 37분짜리니까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제가 봤던 영상이 이거였어요. 여기 이제 책 새로 냈네 해가지고 그래서 샀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조금 이제 실전적인 거니까 학원이랑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나와 있는 얘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뭐 꼭 장사 영역만은 아니다.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됐던 거고요. 만약에 골목 학원 같은 TV 프로그램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골목 식당 같은 TV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런 거 좀 되게 학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인사이트 있다. 배운 게 있다라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이 책이 또 이제 재밌는 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책 후면에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계속 이런 이분의 말투가 그래서 글톤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져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공감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그 뭐랄까 뼈저리게 공감되는 거. 이게 아마 앞에 서문 읽어보셨습니까? 서문에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야 하는 겁니다. 뭐 특히 10페이지, 서문 10페이지 나와 있는 책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져야 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안 팔리는 겁니다. 유명해져야 팔립니다. 이 말이 저는 이 책 전체에서 제가 그냥 딱 제일
머리에 들어왔던 문장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져야 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안 팔리는 겁니다. 유명해져야 팔립니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공감을 좀 하시나요?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못 가르쳐서 학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학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못 찾아.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죠?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선정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만약에 마케팅 이론으로 정리한다면 이걸 갖다 이제 요새 말하는 이제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퍼미션 마케팅.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이제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을 설득을 해서 단계별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세일즈 깔때기 이런 거 있죠. 퍼미션 마케팅. 이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뜨기 시작했는데 뭐 세일즈 깔때기 뭐 이런 용어라든가 뭐 고객 온도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거에 불을 지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전부터 뜨기 시작한 설계자 시리즈예요. 특히 마케팅 설계자. 이런 이제 설계자 시리즈 책들. 이런 책들이 이제 있는데 공감을 하죠. 근데 설계자 시리즈 책도 다 좋습니다. 마케팅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브랜딩 설계자 네 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도 되게 좋아요. 근데 책은 너무 좋은데 책이 어려워서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이 책만 가지고 고가의 강의를 하신 분이 꽤나 많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강의하는 사람의 강의도 유료 강의 신청해가지고 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 공부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자 시리즈 제가 유료 강의 신청해가지고 영상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면 100몇 강이 넘어가요. 100몇 강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설계자 시리즈네. 설계자 시리즈가 좋긴 하지만 좀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책을 갖다가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좀 공부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고 있는 네, 페이머스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개념은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퍼미션 마케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이 조금 약간 혼동되도록 많이 하는 게 있는 뭐냐면 책 제목은 페이머스인데 책의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의 브랜드는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거를 좀 구분해 줘야 될 거예요. 이제 뭐냐면 페이머스 쉽게 말하면 유명해지는 것과 브랜딩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인두질이라고 얘기하죠. 인두질. 이건 각인시키는 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하고 가시는 게 좀 맞다. 일단은 페이머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머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유명해져야 된다. 페이머스라는 개념은 유명해진다입니다. 유명해진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퍼미션 마케팅으로 따지게 되면 일단은 뭐냐? 학원이 알려져야 된답니다. 그럼 알려지게 할 거면 뭐가 필요하냐? 네. 노출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저기 우리 학원이 여기 있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광고 전략 같은 걸 되게 많이 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다루긴 하고 사실 노출을 늘리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광고 왜냐하면 노출이 되어야 한다가 뭐냐면 노출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노출이 되어야 네, 유입이 늘어난다요. 쉽게 말하면 어, 학원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야 찾아오는 사람도 늘어난다인 거죠. 그거예요. 물론 저는 마케팅 따로 안 해도 여태까지 학원 운영 잘 했습니다. 입소문이나 소개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입소문 소개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입소문과 소개로 들어오는 소개로 우리 학원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50명이라고 따졌을 때 50명이 한 명씩 다 입소문을 내주고 있을까? 그러면 50명 아는 거겠죠. 엄마 한 명당 두 명씩한테 우리 학원 얘기를 하고 있다면 100명이 아는 걸 듣고. 근데 우리 학원에 50명 있다고 했을 때 50명이 전부 다 우리 학원 다니고 있다고 좋은 얘기를 옆집 엄마한테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어 이거에만 우리가 올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학원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왜? 엄마들이 소개 안 해주면, 그러니까 소문 안 내면 아무도 모른다가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소문 안 내면 아무도 모르면 학원 안 하실 거는 거죠.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이 해주는 거고, 남이 해주는 거 플러스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소문내는 건 남한테만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 전략이나 노출 전략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소문을 많이 냈어요. 내서 학원에 찾아온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찾아온 사람을 상담을 잘하거나 설득을 잘해서 등록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상담력도 필요하긴 한데 아니, 상담률이 100%면 뭐예요? 학원에 전화가 한 달에 한 통밖에 안 오면 신규생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렇죠? 상담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돼도 학원에 100명이 찾아오게 되면 차라리 신규생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많이 찾아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 여기선 인두질이라고 얘기하고 각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 학원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개념은 이해하실 텐데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점 내지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알려야 해? 어떻게? 그럼 뭐 그죠? 광고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돈이 많이 들어. 들겠네. 이 생각이 된 거죠. 두 번째, 알려?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광고를 할까요? 학원이 이 지역에서 10년, 15년이 됐는데도 광고를 계속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면 뭐냐?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느낌이죠. 계속 해야 돼, 계속. 아둥바둥.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도 생겨요. 알려야 해? 어디다가? 어디 가서? 그럼 또 뭐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광고해야 돼요. 사람 많은 곳 가서 광고를 해야 되겠죠. 광고를 하든가 알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즘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죠? 아, 온라인에 많이 모여있네. 블로그에 모여있네. 인스타에 많이 몰려있네. 이러다 보니까 뭘 또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이 고민이 생긴 거죠. 또 알려야 해. 알려야 해. 근데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경쟁자도 많네? 그럼 뭐가 고민되냐? 경쟁자보다 내가 튀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되냐? 네. 배워야 돼요, 또.
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냐, 마케팅 업자냐.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영역이니까 안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안 할 수는 없었던 건데. 그러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현타가 오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이게 브랜딩이라고 해요. 브랜딩은 뭐냐? 한 번만 봐도, 어? 하고 기억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알리긴 알릴 텐데, 한 번만 알려지게 되면 뭐가 될 거냐? 그 사람한테는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걸 제대로 하면, 브랜딩을 제대로 하면, 네, 입소문 나기도 편하고요. 왜? 특징이 선명하니까. 그리고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눈덩이가 커지듯이, 어, 효과도 커집니다. 네. 그리고 브랜딩을 하게 되면 뭐냐?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뢰도가 커지니까 설득도 효율이 좋아져요. 아, 뭐 원장님이 하시면 무조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상대적으로 어, 고가 전략을 유지하기도 수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학원 브랜딩을 했다고 하면, 브랜딩을 하면 유명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다. 브랜딩을 하면, 어, 기억시키기 쉬운 겁니다. 음, 브랜딩 한다고 유명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프랜차이즈인 것처럼 운영하는 커피숍들이 한 군데쯤은 있을 겁니다. 나름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사장님이 굉장히 뭐 이제 가게 애정도 많고 서비스도 괜찮고 이런 커피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피숍을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커피숍이 장사가 잘 되냐? 그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커피숍은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계속 단골이 생긴다라는 건 기억할 만한 곳이라는 거죠. 여기는 뭐야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먹을 만한 데 찾으려면 그런 얘기 하죠. 이제 SNS 맛집에 속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SNS 맛집들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이쁘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갔다가 실망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먹고 나오면서 실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씨, 여기 두 번은 못 오겠다. 굳이 안 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마주칩니다. 야, 그러면 실력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장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사실 페이머스와 브랜딩에서 이 책에서는 부제가 당신의 브랜드는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뭐냐? 당신이 이미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거나 뭐 어떤 철학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라고 본인의 특징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 나름 노력한 게 있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라면 유명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유명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네. 어, 한 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그쵸? 사업을 하려면 일단 무조건 유명해져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건 맞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 아, 내가 도대체 지금 학부모들한테, 학생한테 뭘로 알려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뭘로 유명해지지? 이거에 대한 거는 계속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광고 방법 없나? 뭐 하면 애들이 좋아한다던데 그거 할까? 라고 해서 뭐가 되냐면, 제가 한때 그랬는데, 강의 중독자. 어디 가서 강의만 계속 들어요. 좋대. 해봐. 효과 있어. 근데 그게 약발이 오래 안 가. 그럼 뭐 또 다른 거 또 찾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새로운 거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 직원들이 갈려 나가요. 원장은 어디 가서 뭐만 들으면 지 혼자 동기부여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맨날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일이 계속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이제 그 중심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가시면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라면 브랜딩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브랜딩에 관련된 책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브랜딩 관련 책들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브랜딩에 관련된 책은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 책들을 보게 됐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브랜드는 이걸로 브랜딩이 되었습니다. B 브랜드는 이걸로 브랜딩이 되었습니다. C 브랜드는 이걸로 브랜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 사례를 분석해주는 형태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와, 이게 브랜딩이야 싶은데, 정작 책을 본 다음에 내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난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은 처음부터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면 그 책을 읽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결국에 브랜딩이라는 건 또 자기 돌아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돌아보기를 하셔야 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브랜딩에 관련되는 고민을 한다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원장님들한테, 저랑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원장님 학원 맨 처음에 왜 시작하셨어요? 라고. 그리고 원장님이 학생들에게 잔소리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강조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있으시면 여기 채팅에 올려보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도 있죠. 근데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잘 생각해 보면, 아, 집중, 몰입을 강조하시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해. 공부해라는 소리는 디폴트 값, 기본값이고. 공부해라는 소리는 기본값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 공부해라는 소리를 계속한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공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애들한테 강조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내가 생각하는 공부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부를 내가 뭐라고 정의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여기 다니고 땡땡땡이라고 해줬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여기에서 이거의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쳐볼까요? 지금 올려주신 거 보게 되면, 글씨 잘 쓰고 시간 잘 지키고 숙제 잘하면 우등생이 된다. 자, 그럼 볼게요. 글씨 잘 쓰고, 글씨를 잘 쓰는 게 필요하다. 글씨를 잘 쓰는 게, 잘 쓴다라는 개념을 여쭤보죠. 글씨를 잘 쓴다라는 거는 큼직큼직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악필이 아니라 정자체로 쓰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쵸. 이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비유를 생각해봐요. 글씨를 잘 쓴다는 걸 내가 왜 강조할까?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뭐, 당신이 무엇인가 하려면 아침에 이불 개는 것부터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불을 제대로 갠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비유법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일리엄 원장님께서 글씨를 잘 쓰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글씨를 잘 쓴다라는 개념이 글씨를 쓰려고 신경 쓰는 활동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갈 수 있거나 무엇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개념, 숙제를 잘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아, 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못하는 거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애들이 못하는 거. 애들이 못하는 게 글씨만 잘 못 쓸까요? 시간만 안 지킬까? 아니, 애들이 못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못하는 것들 중에서도 굳이 왜 콕 꼬집어서 걔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그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을 꼭 잘 해봐야 됩니다.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책은 정말 철저하게 이제 페이머스 말 그대로 이제 유입을 많이 시키는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는 책입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책이고 브랜딩에 관련된 거는 이 책에 살짝 나오긴 하지만 본질에 대해서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 이제 우리 학원이 이런 학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거는 좀 꾸준히 고민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원의 처음 시작,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서.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이건 원장님 입장인 거고. 세상에서 너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럼 그 세상에서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럼 이렇게 볼게요. 세상에서 너가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학원의 이벤트가 있나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학원의 행사,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자각할 수 있는 어떤 학습 도구 아니면 학습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죠. 어, 내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뭐 내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찾아볼게요. 그럼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보세요라고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박우영 원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할 거라면 박우영 선생님 원장님이 엄마들한테 자주 하는 말,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잔소리, 그걸 좀 멋지게 포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투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네, 블로그에 이걸 갖다가 글로 쓰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학원에서 이런 걸 하게 되고 뭐 학원에 하다못해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거 달아서 집중 조명 받으면서 셀카 찍는 뭐 이런 DP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더 몰아가는 거죠. 이 책의 페이머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렇게 뭔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너희가 결국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볼게요. 클레어 원장님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습관이란 무엇인가를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있나요? 습관을 가지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원장님은 알고 계시고 이거를 강연을 하고 있나요? 습관을 만든 아이들의 성취를 축하해 주시나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이는 데 깔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상대방이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그래서 원모사 보시게 되면 독서 미션을 제가 올려드려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책을 갖다가 읽으실 때 참고해 보시라고 저 또한 인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이 영상 보셨나요? 이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정성을 담는다는 게 뭘 담는 겁니까? 어떻게 보여줘? 정성을 담았다는 게. 배송하는 사람이 정성을 담았다. 택배 박스에 집어 넣으면서 정성이라고 마음만 탁 던지면 그게 들어갑니까? 마음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정성을 담았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쳐. 이거를 내 우리 스승님한테
이걸 내가 우리 애인한테 줘야지. 내 고객님한테, 사랑하는 고객님한테 보내줘야지. 은행을 뽑고 밥을 해. 마음을 먹었다 해. 그게 들어가, 거기에. 받는 사람이 그걸 느끼냐고요. 나는 줬어. 정성을 담았어. 근데 받는 사람이 느껴야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어. 받는 사람이 느껴져, 그게? 받는 사람이 내 정성을 알아주려면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추리닝 입고 음식 만드는 게 1번, 한복 제대로 챙겨 입고 한식 만드는 게 2번. 뭐가 정성이 느껴지냐고. 딱 봐도 야 이거 손이 많이 갔겠구나. 이런 게 정성으로 보여줘야 돼. 그런 것도 정성이고 박스 포장에다가 전단지 보내잖아. 고객이 문영순이야. 그러면 문영순님 감사합니다. 손으로 쓴 것과 전단지 딱 넣는 것과 뭐가 더 정성이냐고. 보통 때 배송 박스하고 명절 때 선물 박스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선물 포장이 다르지. 그 포장도 정성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나한테 응원을 해주거나 좋아요, 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거나 내 물건을 사주거나 하는 모든 시청자한테 여러분이 정성을 보여야 돼. 정성을 담아서 말로 하지 말고요. 그 정성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성을 담는다는 게 뭘 담는 이게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보여줘? 우리가 정성을 생각해 담았다는 게. 봐야 되는 배송 지점이라는 겁니다. 보여야 된다. 느끼게 만들지 못하면 그렇다. 그럼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상대방이 느끼고 있나?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질 때 뭐가 되는 거냐? 네. 이 학원은 이런 학원이야라고 페이머스, 유명하게 만들기에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관점으로 8가지의 관점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 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인두질을 해라. 유일무이가 돼야 된다. 컨셉이 잡혀야 된다. 고통 해결을 해야 된다. 본능을 이해하라. 호감이다. 포지션의 새로입니다. 사실 이 각각의 주제들로 요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컨셉만 이야기하는 책도 많고요. 서점 가서 찾아보세요. 서점에서 컨셉이라고만 찾아도 컨셉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이 책, 컨셉 수업. 이 책도 브랜딩 컨셉에 관련된 책이라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도 저희가 원모사에서 책 그 선택해서 읽어보려다가 학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책은 너무 좋은데 학원에서 바로 실천하기에는 이게 원장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보류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책은 좋은데. 그러니까 컨셉만 가지고도 책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포지셔닝은 포지셔닝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이 따로 있잖아요. 포지셔닝에 관련된 책, 뭐 피크 펭귄 이런 거 다 포지셔닝에 대한 책이니까. 그래서 책이 각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저기 있는 마케팅 책을 갖다가 다 한 권에 몰아넣은 것처럼 내용이 꽤나 많은 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뭐 너무 극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지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식당이나 요식업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식당에서 그냥 해볼 만한 간단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보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이런 느낌. 이제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식당에 대한 거지만 최소한 이 책을 보고 나면 근처에 어디인가에 밥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셔도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라고 하는 게 보이시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감각이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게 되면 학원을 볼 때도 이래서 여기가 이런 게 조금씩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재밌게 볼 만한 책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골랐습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클레어 원장님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과제 프로젝트가 있고 영어원서 하루 3권 읽기, 100권 읽기, 200권 읽기, 1000권 읽기 등을 마치면 상장을 주면 확률 축하한다. 뭐 독서대가 선물로 나간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이 중에 어떤 거를 손을 대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아이들한테 뭐 이제 새로움을 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습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영역에서 뭔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이렇게 관점을 틀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억시키기 편하고 알리기 편할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고 좀 속도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다 보신다라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독을 하시던 제독을 하시던 이제 추천드리는데 음, 만약에 이 책을 다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이 책하고 연계해서 볼 만한 책은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머스가 장사에 관련된 장사 유명세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유명세인데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책을 빠르게 읽고 이 책과 시너지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브랜딩과 페이머스를 좀 구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명저죠. 홍성태 교수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거 원모사에서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어, 이 책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브랜딩으로는 여러분이 이 책보다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지만 또 재밌는 책이 네, 이 책. 엘리 헤이워드의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 이 책도 이제 괜찮습니다. 만약에 페이머스랑 결이 조금 비슷하게 만드는 책은 두 권 중에는 아마 이 책이 조금 더 결이 제목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이 조금 더 이제 나가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김유진 작가의 다른 책들은 거의 여기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김유진 작가의 책 중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김유진 저자의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페이머스 말고 만약에 보실 거라면은 어,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가 좋긴 한데 지금 이 책이랑은 시너지가 잘 안 나고 음, 글쎄요. 여기서는 좀 그렇다. 여기서는 좀 애매하다. 여기서는 좀 애매하고 유명해진다. 유명해지는 거하고 관련된 책이 딱히 없어서 차라리 음, 좀 이론적인 책으로 따지게 되면 컨테이저스 입소문을 내는 방법인 거죠. 소문 또는 입소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보게 되면 네, 이 책 간다마사노리도 일본의 이제 필립 코틀러라고 불리는 이제 그 유명세니까 이 책 입소문 전염병이라는 책도 가볍게 보기에는 이 책도 괜찮습니다. 입소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권이 더 있을 텐데 어디 갔냐? 네, 이 책 스노볼 팬더믹 이 책도 시너지를 낼 거라면은 이 책도 괜찮아요. 스노볼 팬더믹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볼 만한 책이긴 해요. 뭐 평점도 9.7은 꽤 높은 편이잖아요. 이런 책을 이제 추천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연관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책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브랜딩이라고 하는 측면과 페이머스라고 하는 측면으로 책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브랜딩으로 하실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네,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약간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네, 홍성태 교수님이 쓴 책이라 한국에서 브랜딩에 관련된 책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한 거니까 이제 뭐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바이블 같은 책이고 교수님 특유의 인사이트가 담긴 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책은 참 좋으나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이제 이론적일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책은 좋아요. 이런 책이 있고요.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요게 약간 순한 맛 버전,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브랜딩이 순한 맛이라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매운맛 보시면 되고요. 페이머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페이머스라고 하는 책 유명해지는 거 하게 되면 이제 역시 바이블입니다.
입소문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블. 음. 입소문과 이제 광고의 전략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책은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책은 좋습니다. 이거 옛날에 읽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요거보다 쉬운 난이도로 가게 되면은 이 책. 네. 일본인 특유의 현실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현실적 뭐 제안을 많이 해줍니다. 간다마 사노리라는 분 자체가 유명한 분야인데 간다마 사노리 시리즈. 일본의 이제 필립 코틀러라고 불리는 이제 간다마 사노리. 음. 요분의 책 간다마 사노리 작가의 시리즈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저기 있거든요. 괜찮아요. 간다마 사누리 작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서점에서 보시게 되면 간다마 사누리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보셨을걸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 있고 우리 원모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 팔리는 카피단이죠. 무팔카단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싸야 잘 파는 비상식적 마케팅, 감정 마케팅, 전내사고라는 책은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이건 이제 마케팅보다는 생각에 대한 베이스를 바꾸는 책인데 참고로 저는 여기 있는 책 다 있습니다. 간다마 사누리를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는 편이기도 해서 여기 있는 이거는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너무 책을 갖다가 뭐랄까 그 좀 이 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목이 다른데 원전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가 좀 다르잖아요, 다. 김영사 두드림 동양북수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판권을 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면 책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좀 잘 보시고 보시는 게. 이 책은 깊이감은 좀 약해요. 깊이감은 약한데 깊이감이 약하다라는 거가 단점이 아니라 대신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바로바로 아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A 하면 B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고요. 이 책도 괜찮습니다. 스노우볼 팬덤이라는 책은 뭐냐면 이거는 팬덤 마케팅을 다룬 책이긴 한데 이 책을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왜 봐야 되는 거냐면 재원생을 마니아로 만드는 전략.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게 되면 돼지 엄마 생성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볼 거라고 한다라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팬덤 마케팅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한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주고도 욕먹는 게 아니라 해주고서 와 하고 만드는 게 이제 이 책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무조건 봐야 될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재원생들이 있는데 아 재원생들이 좀 긴가민가 해 뭐 이제 좀 조용조용하고 좀 그래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한다라면 이런 책들이 이제 시너지가 납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이 책을 읽고 가급적이면 이 책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브랜딩 페이머스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거 추천드릴게요. 책은 아니고 도서담 출판사 유튜브 채널 출판사 유튜브 채널 여기 영상 몇 개 안 돼요. 얼마 전에 만든 데라 네. 쇼츠니까 출판사 유튜브 채널 추천드립니다. 어, 페이머스 출판사 도서담의 김유진 작가 쇼츠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먼저 추천하는 걸로 따지게 되면 일단은 이걸 먼저 추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라면 이 책이 좀 쉬울 것 같고요. 음, 이 책이 왜 나중으로 가야겠네요. 책은 좋아요. 근데 좀 어려워서. 아니다. 이 책이 나중으로 가야겠다. 제가 추천한다라면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들은.
순서 넘게 잡을 것 같고. 이거는 두 권이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두 권이 비등비등한데 책을 한 달에 두 권 읽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달 하면 뭐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는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는 책이 좀 읽기가 편하실 거니까 이 책을 먼저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책을 나중에 보시고 이 책은 좋아요. 책은 다 좋습니다. 책은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나면은 좀 재밌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지금 인증글 올라오는 거를 봐도 그 인증글을 써주시는 게 되는데 뭔가 인사이트를 많이 느끼시는 게 보여요. 이게 뭔가 이제 한 문장씩 적어주시는 것들 고민들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노트도 필기하고 계시고 이런 것 자체가 뭐 여기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다. 뭐 재밌다 하셨는데 네 그러려고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인증글도 한번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나 원장님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시나? 아무튼 썩어서 이제 보시고 계시고 하시는데 음 저는 이걸 갖다가 인증을 하실 때 기왕 하시는 거 좀 생산적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산적으로 인증하는 방법. 뭐냐면 자 볼게요. 굉장히 뭔가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손글씨가 보이니까. 그쵸?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기왕 하는 김에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쓴 인증글 같은 경우 이게 보면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되려고 이렇게 뭔가 쓰고 있긴 한데 뭐냐면 네, 결국에 이제 제 블로그 글을 갖다가 하나 칼럼을 길게 써가지고 남겨놨거든요. 그럼 아마 저 독서 가이드를 읽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글도 읽어보시게 될 건데, 그쵸?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증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증을. 그러니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책하고 시너지가 나는 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너지가 나는 인증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도록 하죠. 뭐냐? 음, 겉과 속을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을. 겉하고 속을 다르게. 자, 속은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책을 읽는 겁니다. 읽는 것이에요. 왜 읽습니까? 학원 잘 되게 하려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뭘 고민하실 거냐? 학원을 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실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겉으로 보내서 포장을 좀 해보자고요. 포장을 해보자고요. 좀 속마음은 나만 알고 있고 살짝 포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여기에 인증글을 남기셨는데, 음, 자, 여기에 배 원장님 인증글을 남기셨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리틀스타 원장님 읽어볼까요? 고객을 설득하고 싶으세요? 그럼 현재 직원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창구마다 스티커로 보여주세요. 이런 거 있죠.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학원이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사이트를 얻으신 걸 수 있는데, 이거를, 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좀 고민해서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걸 본다라면.
보죠. 그 하나하나 다 볼까요? 어차피 인증이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쓰신 인증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뾰족하고 예리하고 딱 떨어졌다.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줬다. 알고 있던 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반성도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학원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거죠. 인간의 뇌는 글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아, 내가 수업하는데 말과 글로만 아이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인간의 뇌는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내 수업을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엄마가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원장님이 오늘도 수업을 더 잘하려고 연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증글을 애시당초 그렇게 블로그 글로 쓰게 되면 엄마들이 봤을 때 어차피 블로그 글 하나 써서 우리 학원 블로그 그 컨텐츠도 좀 채우고 인증도 하시고 이런 건 어떨까요? 쓰셨죠?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비공익이 지금 계정이 네 비공개 계정이 제가 확인을 못했고 예전에 건 요거 같은 거 볼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읽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겠죠. 나는 우리 학원이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학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학원은 아이들은 그대로 느끼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자로서 고민하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블로그 글을. 그렇게 써서 인증글도 쓸 겸 블로그 글을 쓰시게 되면 블로그 컨텐츠도 채우고 책도 읽고 이건 어떻습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안 팔린 겁니다. 브랜딩 떠오르기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쓰겠죠. 음. 아이들은 공부할 때 시험지, 책 이런 단어에 별로 친근감을 못 느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거나 어, 공부 시간을 즐겁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단어들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이제 인증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잊지 마세요. 브랜딩은 학습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숫자도 컬러도 이유도. 그럼 브랜딩은 가르치는 거라면 그 숫자도 컬러도 이런 거.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는 아, 우리 학원의 숫자, 우리 학원의 컬러, 우리 학원의 이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보죠. 아,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자주 말하는 건데 아이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나의 자전적 고민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도 네, 뭐 책 읽는 김에 인증글도 쓰시고 뭐 블로그 컨텐츠도 채우고 그러니까 겉은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학원의 교육자가 되거나 학원을 정말 잘 운영해서 애들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학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 그런 걸 보여주자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포장이란 건 뭐냐? 교육자, 찐 교육자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 애들 생각하자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끔가다 고민하시는 게 뭐냐? 아, 엄마들이 원장이 무슨 돈 벌 궁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 여러 번 블로그 조회수 얼마나 되십니까? 어차피 많이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고, 그걸 갖다가 꼼꼼하게 읽는 엄마가 있을까? 아니,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노력한다는 것만 기억해요, 엄마들은.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는 것 자체가, 아, 원장님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인증글을 그렇게 길게 안 써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한 장 올리고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합니다라는 그냥 문장 하나 쓰고 이 사진 하나 딱 올려서 인스타그램 올려도 열심히 공부하는 원장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여기 쓰시게 된 거는 다 학원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뭐 매번은 아니어도 이거는 좀 포장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좀 포장하시게 되면 학원 블로그 컨텐츠도 채우고, 네, 인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음. 이게 사업에 관련된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활용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글 쓴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쓰겠냐? 음, 제가 이제 GPT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GPT한테 많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책에 있는 거 그냥 옮긴 정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면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책에 써 있더라. 사토우키의 마우스 디자인에서 생략된 꼬리를 보이게 만들었더니 위트를 더한 상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그처럼 생략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면 위트가 생략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뇌에 각인된 효과가 크다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느낀 그 여기 본 대로. 그래서 브랜드는 고객이 가진 가장 큰 불편인 의식을 뭐 그러니까 없애줘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바로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생략된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지우거나 없애고 이것들을 되찾아주면 고객이 반응한다는 얘기를 내가 봤는데 이거를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칼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식업 분야잖아요. 요식업 분야. 요식업 분야인데 이걸 보면서 책은 참 좋은데 이걸 학원에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지점을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만 하시지 말고 거꾸로 얘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뭐 GPT를 좀 더 배우셔서 프롬프트를 잘 쓰게 되면 좀 더 좋은 방식의 결과물을 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올렸어야 되는 글이 이제 예를 들면 강렬한 인상주기 공중부양 물갈비라는 22페이지의 챕터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냥 일반 채팅창 열어놓고 무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일반 채팅창 열어놓고 물어볼게요. 지금 살짝 보니까 음,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한테 음성 모드를 해볼까요?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렬한 인상주기라는 챕터가 있어. 여기 보게 되면 어, 어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여기 읽어줄게. 네,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어릴 때에는 운동에 집중하라고 머리를 빡빡 미는데, 나중에는 뭐 헤어스타일에 신경 써서 빨갛게 염색하거나 하얗게 탈색하거나 이런 선수들도 많다고 해.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네, 팬들한테 더 주목받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달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남과 달라 보여야 강렬한 인성을 주게 되고, 그래야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햄버거인데도 햄버거 빵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상식을 뒤집어 엎는 햄버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는데 음식의 플레이팅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예를 들면 갈비를 공중에 띄우는 플레이팅을 해서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한 번에 기억하게 만드는 음식 플레이팅을 하는 예시들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학원에도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학원을 정말 사람들이 한 번에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런 아이디어를 학원에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학원의 인테리어를 독특하게 꾸미거나 수업 방식에 차별화를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별한 주제의 날을 정해서 독창적인 활동을 하거나 학원의 로고나 색상을 독특하게 만들어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게 하는 것도 좋겠죠. 혹시 생각 중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게 이렇게 대화한 것들이 타자같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음성으로 했는데 음성으로 계속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좋아. 그것도 좋고 뭐 수업 방식 차별화도 좋은데 그런데 인테리어는 지금 바꿀 수 없어. 돈도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수업 방식을 추천했는데 잘 모르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줄래?
참고로 우리 학원은 독서를 강조하는 영어학원이야. 그래서 여기 아까 클레어 원장님이 쓰신 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습관을 강조하고 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가 학원에 있어. 그래서 클레어 원장님이 쓰신 말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음, 세 권 읽기, 뭐뭐 하기 이런 것들 선물로 주기도 해. 뭐 선물로 주기도 하거든.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책에서 나온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죠. 주절주절. 얘가 얘기한 게 완벽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아이디어 뭐 현실적이지 않아.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러면 이걸 참 책의 내용은 좋지만 그래 비상식이라고 튀어야 된다고 주목받아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학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가 혹시나 하나 건질 게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너 독서 클럽 및 토론 세션을 해라. 미션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해라. 뭐 영어 원서 속에서 단어 50개 찾기, 읽은 책에서 150분 세 가지 표현 정리, 읽은 내용으로 짧은 스토리 재구성하기, 독서와 창작 연계 활동을 해라. 독서 기반 글쓰기를 해라. 뭐 우수한 학생 뉴스레터 창작 활동해라. 게임화된 독서 학습을 해라. 독서 레벨 시스템을 독서 챔피언 같은 상을 만들어서 한다라든가 뭐 독서 스폰서십 프로그램 학생들이 읽은 책 한 권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부하거나 새로운 원서를 구입하는 데 활용한다든가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애들이 이 책을 읽는 만큼 기부한다? 뭐 책 한 권당 100원 적립?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볼래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기부 온도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놓고 특정 책과 연계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거나 책 속 음식을 만드는 활동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주네요. 그럼 이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고 더 설명해줘 하면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적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인증글을 같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여기다 같이 고민을 토론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쓰는 방법처럼 GPT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화시키거나 확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책을 읽으실 때 기왕 읽으시는 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시면 어, 조금 더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책을 이제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좀 보는 거니까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저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페이머스라는 책에서 뭘 봤어. 근데 미치게 만드는 브랜드라는 책에서 뭘 봤어. 그러면 뭐지? 둘이 뭔가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와.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해? 쟤랑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얘랑 얘기했던 대화를 보게 되면 음, 그런 것도 있어요. 대화를 되게 길게 하는 편인데 얘랑 이거 책에 있었죠.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크게 만드세요. 더 높게 만드세요. 더 얇게 만드세요. 이거 학원에도 적용 가능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얘랑 토론해가지고 쓴 인증 쓴 책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보다 보면 첫 번째 제가 독서 가이드 올려드렸던 게 있을 텐데 요거 여기에 있는 요 인증글이 쟤랑 그거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나와서 정리가 됐던 인증글이에요. 계속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긴 하죠.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 만들려고 이만큼의 지금 토론을 지금 얘랑 계속 주고받은 거니까. 근데 요 페이지 이거 보시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파트 이거 책 프로 한 4페이지나 5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페이지 가지고 저만큼 토론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고 하니까 저는 책을 본전 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GPT를 활용해서 토론해 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 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얘한테 설명해주고, 야,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 아이디어 참 좋은데 학원에 이런 거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창의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가 더 있으실 거고.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쨌든 페이머스하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의 본질은 이제 페이머스입니다. 유명해져서 학원에 찾아오는 유입 숫자를 늘려야지만 학원이 잘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그 관점은 기억을 하시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일까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시너지가 나는 유튜브 채널이거나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책을 기왕 읽는 거 인증도 하고 있는데 인증글을 내가 인증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 인증글도 많이 보시고 뭐 안 돼, 조금 답답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토론할 사람이 없으면 GPT랑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보시면 GPT랑 토론해서 이 아이디어를 좀 금방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사례 있어라고 찾아봐줘 그러면 또 찾아봐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국내 국외 사이트의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리시는 인증글에서 공통적인 인사이트거나 공감되시는 것들은 제가 여기다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저희가 지금과 같은 북토크를 두 번을 합니다. 지금 하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읽은 걸 최종 정리하기위해서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인증하셨던 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다 기록을 누적해 놨다가 그때 다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뭐 지금 보시는 마인드맵은 요 위에 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왜냐하면 요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완성해 나갈 부분이니까 요 밑에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마인드맵 정리해서 오늘 이 영상 다시 보기 영상하고 다 정리해서 그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뭐 놓치신 것이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뭐 말씀은 다 드렸고, 뭐 그래도 북토크인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그냥 가시기 아쉬우니까 뭐 랜덤으로 몇 분 뽑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마이크가 아까부터 계속 켜져 있으신 화면은 꺼져 있으나 마이크는 켜지고 있는 우리 서주영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 바쁘시거나 수업 중이거나 애를 봐야 된다, 애가 자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일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바쁘시구나 하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도 이제 말씀이 없으신 거는 네, 바쁘신 걸로 보고. 우리 채팅을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는 이제 김세원 원장님 어떠세요? 원장님 네, 혹시 저는,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이 책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셨던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라는 부분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남들이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북스톡 인사이트 챗GPT 네. 안내해 주신 것 중에 프로그램 하나 일단 이번 달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을 읽으면 기부해서 적립하는 적립해서 기부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 잔소리가 그거잖아요. 야, 책 좀 읽어가 네, 아니라 야, 기부 좀 해. 그것도 이제 네, 좀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워딩이 달라지네요. 야, 책 좀 네, 읽어가. 야, 맞아요. 기부 좀 하자. 네, 엄마, 네가 좀 그래서, 읽어야 기부가 되잖아. 네. 그래서 같이 기부할 곳도 찾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괜찮을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네. 아니면 말 그대로 그걸로 모아서 책을 사서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뭐 아니면 마을 도서관이거나 뭐 이제 이런 데 있으면 그런 그 방법도 괜찮을 것도 같고 네, 네, 뭐 알아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면 네. 그런 과정을 블로그에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블로그에 다 올릴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후기 들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뭐 혹시 오늘 원모사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계시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떤 뭐 또 고민들 하고 계시는지. 박원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lum학원 우리 박 원장님 네, 많이 뵙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아이고, 좋아가지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어떠세요? 뭐 책 어, 평상시에 자주 보시나요? 이런 종류의 책을? 그러니까 책만 지금 한두 개씩 사고 제대로 못 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정리도 해주시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을 것 같고, 더 이렇게 보는데 더 의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음, 책을 좀 이게 원모사 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책을 안 읽으셔도 다른 분들 인증 글만 보다 보면 요약 정리를 해주시니까 반 보는 효과는 나옵니다. 그거 바쁘시면 인증 글이라도 자주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마침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네요. 매경에서 인터뷰 요청 받는 등 그런 것들은 교습소 입장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작년에 갑자기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인터뷰들이 도움이 됐냐? 자, 페이머스라고 하는 전략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페이머스라고 하는 전략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매스컴에 알려지는 거니까 유명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고객에 대해 인두질 하라. 뭐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학원이 뭘로 소문날 건지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 게 유명해지는 거와 관련이 있느냐? 자, 매스컴에 인터뷰한 거를 이 김유진 작가가 컨설팅하는 요식업계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디 어디 맛집에 나왔다고 하는 거에 보면 10년 전에 나온 방송인데도 방송하면 캡처해가지고 연예인 사인을 붙여가지고 잔뜩 있는 그런 식당들 많이 봐요. 보죠. 자, 그런 데를 가서 생각보다 맛에 실망한 적도 사실 있고, 역시 맛집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음, 그 집에 단골을 만든 건 둘째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이 어디 가지? 라고 하려다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찾아가는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능이. 왜 그러냐? 이게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손해는 최대한 보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으면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세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매경에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될 거냐?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매경에서 인터뷰 요청, 즉 이런 언론 홍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학원에 신규생이 오느냐? 네, 안 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째, 이런 식의 할 때 첫 번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용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감당 가능한 비용이란 건 뭐냐면, 이 정도 돈 이번 달 없어도 전혀 지장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둘째, 그래서 비용이 그냥 감당 가능해서 이 정도만 한번 뭐 해보죠. 라고 해서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했다고 해서 학원에 학생이 오진 않습니다. 자, 식당들도 맛집에 나왔다고 손님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맛집에 나온 그 순간 한 며칠 정도는 손님이 몰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이 식당 내부에 연예인 사인을 붙여놓고 방송에 나왔던 걸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놓는 건 뭐냐?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사골처럼 울거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인터뷰를 만약에 하셨을 때 인터뷰했다고 학생이 오냐? 안 올 겁니다. 맛집은 사람이 갔어요. 왜? 그 방송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학부모 중에서 매경이라고 하는 채널이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다라면 해봤자 이거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에 찾아온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해봤자 학원에 안 온다는 얘기가 뭐냐? 원장님이 인터뷰하려고 하는 매경, 뭐 이런 매스컴이 엄마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나마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해야 되는 거냐? 나 여기 나왔다라고 내가 그거를 액자에 집어넣어서 캡처해서 가게에 걸어놓는 음식점 사장님들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 나 여기 나왔어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영상으로 만들고 학원에 액자 만들어서 진열되고 내가 동네방네 내가 생색내고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뭐 좀 했나 봐? 라고 하면서 그나마 쳐다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이걸 해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사골처럼 울거 먹을까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거 했다고 야 나왔으니까 이제 학생이 몰려오겠지? 아니요. 왜? 그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안 보는 채널이니까. 만약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많이 보는 어딘가에서 원장님이 인터뷰를 했다면 그건 효과가 있겠죠. 사실 같은 비용을 들일 거라면 매경 인터뷰하고 맘카페 광고 중에는 우리 동네 엄마가 많이 보는 건 매경일까요? 맘카페일까요? 그럼 이제 맘카페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검색하지 이거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첫째, 엄마가 많이 보는 채널이냐 아니냐. 엄마가 많이 보는 채널일 때 효과 있을 수 있으니까 첫째 고려하고 둘째는 뭐냐? 내가 이거를 우려 먹어야 돼요. 내가 안 우려 먹으면 네, 나왔다고 해서 알아서 자연적으로 유명해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울고 먹어야 돼요. 그게 효과가 크다. 비용이 무료래요? 무료라고 하시면 뭐 손해날 건 없으니까 손해날 거 없으면 해보신 거죠. 근데 잘 물어보세요. 왜냐면 취재 비용은 무료인데 오는 사람들의 교통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취재는 무료인데 뭐 집행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돈을 갖다가 명칭만 바꿔가지고 결국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확실하게 잘 확인하세요. 취재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나 이것 때문에 기계 대여료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출장료나 기름값 정도는 주셔야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세요. 걔네가 생각해 이게 이렇게 보죠. 그리고 냉정한 얘기 좀 하나 말씀드리면 유명한 업체에서 동네에 있는 우리 학원을 굳이 인터뷰하러 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인터뷰할 사람이 없으니까. 둘째, 돈 받으려고. 왜냐면 진짜 잘 나가는 데라면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쉽게 찾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비용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면 내가 뭐 이번 달 없어도 한 번쯤 해볼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이런 인터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이 매경 한 군데만 했을 때는 시너지가 덜 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활용해가지고 매경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매스컴에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걸 갖다가 그 맛집들처럼 맛집 여러 군데 나온 음식점을 가게 되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입에 집어넣기 전까지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유명한가 보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상승되는 효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매스컴 홍보를 여러 개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매스컴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라면 어떤 경우라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스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뭐 목동 뭐 영어학원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은 블로그를 지금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상위 노출을 원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엄마들은 블로그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 검색하게 되면 블로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광고 보였죠. 그다음 지도에 다른 학원들 많죠. 그다음에 뭡니까 지식인도 있고요. 뭐 웹사이트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블로그도 나오고요. 맘카페 글도 있고 다 떠요. 그럼 엄마가 여기에서 난 블로그 봐야지 블로그만 볼 거야.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하면 클릭합니다. 그게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가 상위 노출되는 건 블로그만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뭘로 검색하든지 간에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건데 뉴스에 뜨면 안 좋습니까? 지식인에 뜨면 안 좋을까요? 맘카페 뜨면 안 좋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들이 맘카페 광고는 다들 하죠. 네. 이미지 같은 건 내가 열심히 올리면 될 거고요. 근데 뉴스라고 하는 곳에 동네 학원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봤을 때 할 수 있긴 하다라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내일신문 같은 지역신문 같은 거 이렇게 누가 이거 보내요. 목동 영어학원, 일서학원, 김세영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 올리신 건데 엄마들이 이걸 볼까요? 안 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캡처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고 학원에 블로그 올리고 여러 가지 광고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게 많으면 공신력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학원에 무슨 입시 설명을 한다. 그럼 입시 설명을 한다. 뭐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뭐 이런 칼럼니스트에서 마침 목동의 땡땡 학원에서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엄마들은 가보셔라.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내고 설명회 끝난 다음에 아 최근 고교학점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응하게 되는데 많은 학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 목동의 땡땡 학원에서 전문가 김땡땡 원장이 고교학점제 강의를 했고 엄마들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후기를 써주게 되면 설명의 앞과 뒤에 이런 식의 광고성 신문기사 칼럼을 내는 거죠. 근데 이걸 보는 엄마들은 이거를 순수하게 광고로 인식할 확률이
진짜 광고보다는 살짝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신문이라는 형식 때문에 신문 뉴스가 준다라는 뉴스는 일단은 사기는 덜 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가짜 뉴스가 통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적금 들듯이 저축하듯이 꾸준히 하시는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쌓이게 되면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 홍보를 꾸준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쓸 거라면 크몽이라는 사이트 찾아가셔서 여기에 마케팅 영역을 가시게 되면 여기에 돈 받고 신문기사 올려주는 언론 홍보가 따로 있어요. 여기 언론 홍보. 여기 가가지고 기사 비용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후기 괜찮고 뭐 많은데 가가지고 7만 원이면 기사 작성해 주는 거야? 네, 내준대요. 7만 원이라고 대놓고 이제 디럭스 요금제가 9만 원인데 돼 있으니까 후기 괜찮으면 내가 뭐 9만 원씩 공중에 버린다고 하고 매달 기사 하나씩 내서 적립해 볼까? 라고 하시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한테 해보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한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뭔가 쌓아두고 나 뉴스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내가 꾸준히 엄마들한테 맘카페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그럼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관심 없다가도 나중에 보게 되면 야, 저 학원은 뭔데 저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냐? 뉴스를 보진 않아요, 그 엄마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렇게 소문나는 거죠. 야, 뭔데 저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학원이야? 라고. 그게 인두질입니다. 뉴스에 잘 나오는데? 야, 저기 원장 뉴스에 많이 나와. 저기 원장 그 전문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라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남이 알려주면 감사하죠. 근데 남이 알려주길 기대하지 말고 나도 알려야죠. 내가 알려야 됩니다. 내가 안 알리면 아무도 날 몰라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1박 2일 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살펴보시고 앞으로 밴드에서 여러분 글 쓰시는 거 보면서 거기서 또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밴드에 제가 독서 미션으로 올려드리는 글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이죠. 이런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제 보실 만한 영상이던가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고 제가 그걸 정리한 칼럼도 올려드리고 하게 되는데 보시다 보면은 네, 여기에 제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차라리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다른 분들 글 많이 보세요. 다른 분들 분 많이 보시고 그 다른 분들 글에 여러분이 느낀 걸 인사이트를 또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모사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책을 열심히 읽는 분이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의외로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이 뭐냐 인증글 올라오는 거 다 꼼꼼히 보면서 한마디씩이라도 거기다 덧보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 왜냐면 나랑 똑같은 책을 읽는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정말 가장 많이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댓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뭐 질문을 여기다가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간접 소통이지만 밴드 내에서 그렇게 간접 소통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네,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모사 우리 시작하는 북토크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내일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네, 독감 조심하시고 네, 꼭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